저는 야권에 다시 한번 통합에 동참하자고 하는 제의를 갖다가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기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대를 위해서. 예, 하여튼 좀,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평소에 같은 회사 하는 일리는 또 진실도 파악해보고 여러분들 말만 듣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부소장,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아까 화면에서 봤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이제 점점 파워가 막 커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필리버스터 중단시켰죠. 거기다가 이제 통합 제안, 좀 아까 보셨습니다만 통합 제안까지 했는데, 자, 우선 필리버스터 얘기부터 잠깐 해보죠. 이종걸 원내대표가 물었다며요. 사과했다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바로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좀 전선을 흐트렸다 뭐 이런 말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야권의 핵심 세력들을 갖다 결집시키는 효과도 가졌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냥 후퇴를 하자니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또 일부 야권을 결집시키면서 어쨌든 조금은 고지를 얻었는데, 예. 그 고지를 얻으려고 싸운 일종의 전우죠. 예. 전우들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내려가자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막 울음으로써 저는 양쪽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요새 울음바다가 되고 있어요. 강기정 의원도 울고 이종걸 대표도 울고. 근데 이거 뭐 용두삼이다 그렇게 보세요?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그 테러 방지법 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 즉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정원의 아무 국민이나 테러 의심 가는 자는 아무나 휴대폰이나 이메일 뭐 계좌를 뒤져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독소 조항에 따르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나는 아니고요. 네네. 테러 단체가 특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여론화되어서 추후 개정에 좀 그 여론 형성하는데 일정하게 예. 그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뭐 손해라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근데 기종걸 대표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처음에는 사람들 호기심으로 지켜보다 나중에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접고 선거 획정을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아하.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눈물에 지지자들에 대한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 지금 잠깐만요.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드디어 종료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7시 정도에 시작됐죠. 이 무제한 토론, 사실은 무제한 발언입니다만 어쨌든 이 필리버스터가 오늘 저녁 7시 반까지 9일 동안 모두 19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 39명이 바로 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면서 국회는 잠시 뒤에 본회의를 열어서 지난 23일이었었죠. 직권상정된 테러 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과 본회의가 속개가 되면 이 테러 방지법을 가장 먼저 처리한 뒤에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의결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그리고 북한 인권법, 그리고 무쟁점 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지금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인 상태로 있었던 이 선거구 문제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의 경우 본회의 상정에 앞서서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전체 회의 소집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자, 여 변호사님 아까 말씀해 주시죠. 눈물 말씀하셨는데, 예. 여러분이 눈물 흘리셨고요. 그중에 악권은 제가 볼 땐 박영선 전 대표였다, 원내대표였다. 네.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전 누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울면서 한 말 중에 대부분이 어떤 테러 방지법과는 무관한 선거에서 우리에게 표를 몰아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이게 완전히 명실이 상부가 전혀 안 됐죠. 예. 그 형식은 테러 방지법 반대했지만 내용은 선거법, 예. 선거에서 이용했다는 게 있고요. 근데 그 야권에서 예.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야권 아하. 지지자들이 결집 효과가 있었다.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어떤 알게 됐다. 예. 이건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호기심에서 많이
아마 SNS 국회 방송 예. 들어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야권의 뭐 아주 중심 지지자들 아니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관심을 끄는 데 성공을 했지만 테러 방지법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정보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자,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결과를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 제안을 했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절묘한 시기에 나왔다고 보는데요. 뭐 원론적으로야 야권이 통합돼야지 선거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지만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시점이거든요. 바로 지금 말씀합니다. 필리버스터로 일정한 야당 세력을 묶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피로도가 가중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쟁점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일반 국민들 전체가 거기에 동의하는 별개 문제거든요. 예. 사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전선을 형성해 갖고는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태각을 해야 되는데 질서정연하게 그대로 물러나면 그야말로 밀려서 가는 선곡이 되는데 이때 바로 야당 통합을 내밀면은 바로 필리버스터 전선에서 야당 통합 전선을 자연히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내부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니셔티브를 주고 국민의당한테 이제 이 제안을 했을 때 국민의당이 만약에 그것을 받으면 받는 대로,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계속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은 지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민의당 안에도 내부가 통합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통합이 안 되면 되는 대로 준 거고 안 되면은 만약에 선거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선거에서 패배 원인을 갖다가 전부 국민의당한테 돌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이 필리버스터 끝나면서 야권의 강경파들 아주 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표시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게 결국은 김종인 대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야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판과 이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갈, 특히 공천 예. 지금 전국과 아울러 이렇게 결합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단숨에 이런 대통합 이걸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한 책임론이라든가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게 지금 수면 아래로 가버렸죠. 그다음 두 번째 제 생각에는 이게 국민의당을 갖다가 질이 멸렬하게 한 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오늘 김종인 대표가 이걸 제안했을 때 천정배 예. 대표 뭐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다. 그다음 김한길 대표도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반해서 예. 안철수 대표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도가 근데, 의심스럽다. 예,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 지금 헷갈리시죠? 새정치연합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연합 그거 만든 지 2년인가요? 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이번에 새정치도 또 당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통합 한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도 안철수 의원은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지금 묘한 어떤 고립전선을 갈등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김한길 의원 얼마 동안 출석 안 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천정배 의원은 예. 광주에서의 예. 어떤 공천 관련해서 뉴 디제이니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서 완전히 질이 멸렬하게 만들면은 예. 이번 총선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이득을 볼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두 분이 정치적 해석과 달리 김종인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권 통합을 원래는 야당이 선거 총선 전략에서 맨 마지막에 히든 카드로 꺼냈는데 지금 미리 야권 통합 카드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총선은 당내의 전당대회 당권을 잡는 전당대회와 달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바탕 축제의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정치 공학에 매달리지 않고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경제 실정이라든가 민생 문제 이것으로 총선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 즉 야권 통합은 그것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전제 조건이다라고 해서 이미 카드로 써버리는. 그래서 이번 총선의 핵심 전략으로는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번 선거의 관점을 정치인들의 출마의 단일화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민생과 경제 문제로 돌리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도 싶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